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 법무사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예, 지금 저희 그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오시거나 아니면 그 가을쯤에 오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갖고 올해는 4과목하고 여름까지는 4과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서로가 마음은 급한 건 아는데 생각보다 그 8과목을 1년 안에 다 정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만일에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1차를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 정리하는 거와 이제 객관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 강의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처음에 멋모르고 공부 시작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범위하는 만큼 이제 쫓아서 갔거든요, 저도. 그러고 난 다음에 객관식 풀고 난 다음에 그 가가지고 이제 기본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런 방법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진도와 상관없이 뭐 한 50페이지씩 미리미리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그 정도 풀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잘못 생각해서 틀린 정답들 있잖아요. 틀린 답들. 그런 부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귀를 한번 열고 듣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 요약집 같은 거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뭐 기본서도 좋고 뭐 본인이 따로 정리하는 책이 있으면요. 거기다 갖다 적으시는 거예요. 민법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민사집행 상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를 보는 것도 제일 좋아요, 사실은. 특히 민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요. 객관식으로 강의를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1차를 붙었다. 우연히 좋게 운 좋게 붙으면요. 좋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2차 가서 다시 하셔야 돼요, 공부를. 2차는 1차에서 생각하는 그런 난이도가 아닙니다. 혹시 2차 문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2차 문제 한번 보세요. 2차 문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어느 파트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OX, OX였던 것을 2차에서는 조문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이게 쭉쭉 적어 내려가야 되는데 객관식 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관식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로 어떤 분이 저하고 지금 같이 뭔가를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2차 갔다가 다시 오셨어요. 네, 답안지를 이렇게 적어내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명히 그 답안지를 작성하는 분 중에는 이번에 이제 동차 정도 봤을까? 그런 분들이 답안지밖에 없었는데 딱 한 분이 저는 선생님 2차 갔다 왔습니다. 근데 2차 답안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부동산 등기법을 어떻게 공부하셨냐고 점수를 좀 꽈보라고 제가 공개를 좀 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1차 붙을 때 정말 이게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기본서를 때려치고요. 얇은 책으로 부동산 등기법을 막 돌리고 객관식으로만 막 돌리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1차를 붙으셨는데 2차 왔더니 등기법보다 더 큰 처음으로 하는 형법, 형사법, 민소법 있죠. 그 다음에 민법도 더 방대하죠.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에다가 시간을 할애를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을 전부 다 저공 비행으로 딱 밑으로 깔아가지고 떨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민법이나 등기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어디 이상한 사이트에서 카페 같은 데서 객관식으로 뭐 돌리면 됩니다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2차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지금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에 고여있는 물이 굉장히 심해요. 1차 합격하신 분들보다 2차 합격하지 못해갖고 계속 이게 누적되어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생동차로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네 번째 시험이 있는가 하면요. 10번, 2차 10번을 봐도 붙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아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예. 생각하고도 그러면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공부를 또 안 한 건 아니에요. 예, 포인트가 학원은요. 예, 학원은 여기 선수를 키우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 같은데 이렇게 머리말 같은데 쓰면요. 학원은 선수로 치면 여기 태능 선수촌이에요. 여기 무수하게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거기 혼자서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고요. 이러면 안 돼요. 예,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 혼자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배출되는 선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합격생 비율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연수원 가잖아요. 어느 학원, 어느 학원, 어느 학원. 어디서 받고. 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예, 법무사 영업을 하면요.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건이 있게 되면 전국적에 있는 아는 법무사 동기들부터 시작하고 싹 다 훑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대리를 맡긴다거나 사건이 어렵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 예, 연결을 해갖고 전화를 통해서 사건을 서로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예, 혼자 공부하는 건 좋은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에서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 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학원에 저도 수험생이었는데 처음에는 학원의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딱 그만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객관식이다 그러면요. 예, 객관식에 맞춰서 미리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오전에 문제반을 쫙 갔다. 오후반에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다시 한번 예, 특이한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특히 더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이제 요약집 이런 데 갖다가 표시를 했어요. 정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 선생님이 객관식 강의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그래서 만일에 내가 객관식을 풀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빠른 방법은 뭐냐면 학원이 나오기 전에요. 아니면 전날 저녁에 전에 했던 강의를 들은 게 있으면 그거 해당만큼 네, 민법이면 민법 총칙을 싹 다 듣고 채권이면 채권 총칙을 싹 다 듣고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이면 강론을 싹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싹 예,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강의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법 이런 거는요. 조문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예, 판례라는 게 조문을 근거해서 판례가 나오는데 1차 할 때 제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그 판례 하나 때문에 막 흔들리신데요. 그건 조문을 몰라서 그래요. 조문이 안 돼 있으면요. 판례가 아무리 이게 원칙인지 예외인지도 모르고 갖다 선생님이 뿌려주면 뿌려주는 대로 맨날 밑줄 정리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나중에 찢어버리기 바빠요. 예. 조문이 잘 되신 분들은 이 판례가 조문의 법에 근거해서 되는 거구나. 아니면 법에서 이렇게 하는데 얘는 좀 약간 특이한 경우구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이도 저도 아니고 결국은 다시 이 1차를 어떻게 붙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부동산 등기법이나 민법 같은 거 특히 조문 제대로 안 해갖고 오시면요. 1차 때 객관식 열심히 해갖고 오시잖아요. 딱 그만큼이에요. 딱 2차도 딱 그만큼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형법하고 형사법, 민소법 막 나가고 나면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법은 어쩔 수 없으니까 등기법 죽이고요. 나머지를 죽여버려요. 그러면은 2차는 떨어지면요. 1차랑은 느낌이 틀려요. 2차 떨어지면 그냥 추락이에요. 추락. 낙하산 타고 이렇게 슬슬 물론 이제 낙하산 타면 쭉 내려오는 거지만 그냥 추락하는 것보다 천천히 내려오는데 1차에서 간단하게 가고 오셨면요. 2차 가면 그냥 낙하산이 아니라 그냥 추락이에요. 회복 불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이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것도 그 말이고 객관식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차곡차곡 쌓아 두셔야 돼요. 어차피 저희 시험은 객관식 붙으려고 오신 건 아니죠. 객관식만 하실 거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9급 노량진으로 가셔야죠. 노량진으로. 아니면 경찰 공무원이 되시던가. 노량진으로 가셔야죠. 저희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1차 객관식, 2차 객관식. 1차 객관식 아무리 잘해도 이게 제대로 조문도 모르고
법전 한번 안 들춰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격을 하시겠습니까? 실무 나가면 조문을 보시는데. 예. 그래서 꼭 이게 조문을 좀 많이 보시고, 역시 객관식하고 핵심 요약, 요약집 할 때도요, 예, 법전 옆에 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팀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식을 풀 때 모르겠다. 예. 정말 2차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2차 지금 떨어져서 지금 돌아오시는 복학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하고는 게임이 아니에요. 같은 출발선상이 아닙니다. 출발선 자체가 틀려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 1, 2년 가신 분, 2차까지 가서 떨어져 내려오신 분들, 2차가 한 번이 아니라 한 4번, 6번, 네, 나중에 좀 가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2차 떨어진다고 해서 다 1차를 또 붙는 건 아니에요. 해거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분들하고 여러분의 그 출발선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 2차 갔다 오시는 분은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일단 민법이나 그 나머지 강의들은 이제 그 돌아와 봤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뭐냐면 헌법하고요. 상법, 공탁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민사집행법은 처음에 배병환 선생님 민사소송 절차 쫙 이어주잖아요. 처음에 1차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니 나중에 2차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민사소송 절차가 이게 머릿속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전데 2차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법, 민사집행법 여기에서 말하는 이 67.5% 여기에 거의 올인하고 있어요. 올인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4과목이 이 4과목을 잘 배치를 보시잖아요. 첫날 2과목, 오전이잖아요. 오전. 100점짜리 큰 거 하나, 100점짜리 또 큰 거 하나, 오후에 100점짜리 하나, 오후에 100점짜리 큰 목 하나. 얘네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엄청나고요.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은 1차, 2차, 특히 2차까지 갔다 오신 분은요. 1차를 기가 막히게 스피드만 안 올라갔을 뿐이지 2차에서 주로 많이 봤던 부분들, 그 다음에 조문 많이 봤던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은 2차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웬만큼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채워 넣는 겁니다. 나머지를. 그래서 1차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그분들은 전부 다 나머지 과목은 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객관식하고 핵심 요약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기본 강의는 잘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본 강의를 듣다가 아 이건 방법이 아니다 싶어갖고 객관식하고 핵심 요약집을 계속 돌렸거든요. 계속 돌렸어요. 계속. 왜냐면 민법이랑 부동산 등기법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1차 때 2차 때 공부를 했잖아요. 2차는 논술하고 신청서 쓰고 민법은 케이스를 풀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부는 만큼만 이렇게 쫓아갔는데 2차생은 이미 그 지름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도 문제집을 이미 다 풀어요. 전부 다 풀어요. 민법 한 권짜리, 민사집행법 한 권짜리, 부동산 등기법짜리 한 권씩 싹 다 풉니다. 그러면 선생님 강의와 상관없이 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앉아서 뭐 하신 줄 아세요? 딱 팔짱 끼고 있다가 모르는 부분만 체크. 그러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머리가 흔들려가 그냥 얼굴이 시뻘겋게 있을 때 그분들은요 뒤에서 팔짱 끼고 있다가 체크. 오전 오후 연강을 해도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차만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1차생에 1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2차가 여러 번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방법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해서 이분들은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저희가 1차를 330명 정도 뽑잖아요. 2차 600 몇 명 중에 120명 뽑고 나머지가 한 500명에서 내려온다. 500명, 400명 내려앉는다고 쳐보세요. 그 중간에 빠져나가는 까지 합쳐서 400명 내려앉으면요. 그 다음에는 330명 뽑는데 어디서 많이 나오겠어요? 2차에서 떨어져 온 사람들이 많이 또 붙죠. 많이 붙습니다.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감이 없어서 1차 붙기가 어려운데요.
2차를 여러 번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1차를 여러 번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이 있어요. 예, 제가 경험자예요. 1차 처음에 딱 이 정도 하면 이 점수가 나오니까 다시 2차 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내가 몸을 어느 정도만 혹사시키면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몸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그래서 지름길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 방법은요, 2차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영상 혹시 2차생들 듣고 계신다면 2차생은요, 2차생 나름대로 돌아왔을 때 공부 방법이 틀리고요. 1차만 전념하시는 분들은 1차만의 공부 방법이 틀려요. 떨어졌다,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그럴 땐요, 일단은 본인 주변을 상황을 정비를 시키고 난 다음에 공부 방법을 특별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 그냥 디립다 공부하신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객관식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2차는 2차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상세한 것은 지금부터 마이크 내려놓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